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면서 5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해 방한한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협회와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을 찾아 흥예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함께 소통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전 8시에 공개방송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공개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다시 올라가는 증시에 모두들 화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매일 아침 8시에 저희가 초록밴드에서 새롭게 무료 방송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오늘의 전략을 바로 받아가시고 성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가 주춤했던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 증시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봤을 때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코스피와 코스닥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죠?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이 자리 아침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물량을 지금 빼고 있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포인트 이상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증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2750포인트를 어떻게든 지키고 있고 2800포인트를 향해서 이제 다시금 한번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실은 28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장 초반에 처음에 278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이 이번에 다시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물량을 개인들이 뺏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지금 현재 물량 뺏기시지 마시고 꼭 홀드하고 있을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지금에서 여기서 완만하게 계속해 아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런 상당히 재미있는 이런 그 완만한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은 봤을 때 알짜로 되는 돈들이 좀 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줄여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당히 이런 힘들었던 움직임. 자, 여기서 봤을 때 하락을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다시금 또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파동을 잡아가지고선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서 장초 1년 연초에 있었던 이 하락세 여기에서 있었던 이 어느 정도의 그 박스권 움직임이 있었죠. 여기에서 자 보면은 여기와 여기 요 안에 있던 요 박스권이 있었는데 요 박스권 움직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와 있다. 자, 930포인트까지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는 현재 포인트에 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약간 음봉으로 돌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여전히 외국인의 강한 상승세가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중요한 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먼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3일 연속해가지고서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자리를 아주 힘든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자, 이 위에서 계속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떠 있지만은 이제 계속해가지고서는 음봉이 나오고 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흑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떨어지기 좋은 자리. 자, 이렇게 와 있죠. 지금 삼성전자 79,900원대까지 올라가서 8만 전자를 올려가려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오늘 드디어 8만 원을 돌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3흑이 나와 있는 자리 상당히 위험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하면은 밑으로 꺾어질 수 있는 자 어디까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동안 이 갭 상승했던 이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을 뺏길 수도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밑에서 잡았던 분들은 괜찮지만은 위에 올라가 있는 거를 잡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서 그러고서는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굉장히 지금 위아래로 해가지고서는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 넘어가도록 하죠. SK하이닉스 현재 이 자리 보면은요. 현재 하이닉스는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상당히 재밌게 가고 있다. 즐겁게 HBM의 그 효과를 계속해가지고서는 느끼면서 가고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꺾어지면서 다시 한번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과연 전 고점 돌파하고 다시금 올라가는 이 하이닉스 어떻게 갈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 자, 우리 2차 전지 중에 포스코홀딩스 한번 볼게요. 자, 생각보다 이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많은 분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차 전지 분야는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냥 가는 것보다는 양극재 이런 것보다는 폐배터리 관련돼 있는 분야들을 좀 더 보셔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했을 때 2차 전지는 이 분야가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 현대차. 현대차는 이제 조금 해가지고서는 약간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조금 기세가 안 좋아요. 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기간 조정을 두면서 진이 빠지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은 현재 이 자리가 요 박스권 매매에서는 나쁘지 않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주들 전체적인 움직임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견실이 버텨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생각보다 자 여기는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전히 아주 좁은 요 밴드 안에서 계속 지리하게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건 뭐였다? 바로 AACR, 즉 4월에 있을 종양 관련된 종목들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 그 이외에 또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한번 보죠. 자, 삼천당 제약, 자 모두 다 아는 이 삼천당, 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죠. 지금 여기서는 상한가, 여기서는 또 갭상승해가지고 오늘 또 급등, 이렇게 지금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U 9개국에 현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독점권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가지고서는 그냥 박스권 안에만 있었어요. 이렇게 박스권 안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했는데 들어올리는 자리를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자 들어올리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현재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요 정도 대략 한 일주일이죠. 5거래일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서는 서서히 바닥을 타진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튀어오르는 자리가 자 여기에 두 개의 이 중요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튀어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형적인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오히려 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에서는 상당히 그 전체적인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좀 더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8만전자와 18만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또 2차전지 쪽으로는 저희가 폐배터리 보자라고 연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섹터들 역시나 오늘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뉴스들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질문 역시나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열어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오늘 짚어볼 헤드라인 뉴스들 어떤 이슈들일까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이슈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 주요 헤드라인. 자, 첫 번째, 초단위 수주가 줄이는다. 자, 리튬.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두 번째, 자, 유럽 전역의 테러포비아, 방산 관련 이야기. 세 번째, 구미나 구리 같은 원자재 관련 이야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단위 수주가 줄이고 리튬값 반등했다. 그래서 기지개 펴는 배터리 소재업계. 자, 주로 뭐냐? 양극재. 자, 소재업체 그럼 보통 양극재만 봅니다. 아니면은 또 음극재를 보기도 하죠. 음극재, 실리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 임극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죠. 그 다음에 또 가끔 보는 게 분리막 좀 보시는 분들이 있고. 자, 근데 분리막이 시들해졌어요. 왜? 전고체 때문에. 전고체 나오는 바람에 분리막이 요즘 좀 시들해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이것도 요 전고체가 나오면 다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현재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가 하반기부터 이어진 업황 부진을 뚫었다. 왜? 지금 다시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쳤던 리튬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갔어요. 아주 약간 올라갔는데 요거 보고서는 이제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튬만 그것은 이 재료냐? 뭐 리튬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LNF가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계약한 거 한 10조 정도 되는 그 정도 하이니켈 양극재 계약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연결이 되어서 리튬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자, 배터리가 늘어나겠지. 배터리가 늘어나겠지. 이제 앞으로 많이 팔리겠지. 전기차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인데 기대감에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요거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왜 올라가느냐? 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배터리. 자, 리튬이온 배터리에 리튬 생태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태계에 새로운 그 또 다른 사이클이 생겼다. 즉 요거에 대한 재생과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자, 폐배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폐배터리. 자, 제가 한때 에너지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폐배터리 분야에서 특히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2024년 9월이 되면은 자,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에 폐배터리 공장이 다 그때부터 준공이 되고 가동이 돼요. 9월부터. 준공 가동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시다. 궁금하면은 초록 밴드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유럽 전역의 테러포비아. 자, 러시아도 거기서 갑자기 갑작스러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IS는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니들 아니야 이것들아 우크라이나잖아라고 하고서 자, 러시아는 이거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IS의 말을 묵살해 버렸고 야 이거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한 짓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죠. 아무튼 이거는 이거고 지금 유럽 전역은 현재 테러포비아가 들어갔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보안을 수준 최고로 격상을 했다. 예전에 이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냉전 당시에는 그야말로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의 모든 그 스파이들 첫 버전의 그 근반이 그야말로 복마전이었던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이 지금 그 꼴이 나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 자, 여기서 특히나 올림픽을 100일 앞둔 프랑스 같은 경우 보안 태세를 최고급으로 올려놨다. 그리고 IS라든가 이런 나라들. 자,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프랑스에다가 가서 난리를 치냐? 예전에 얘네들도 식민지를 꽤 가지고 있었죠. 알제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적도 기니라든가 뭐 이런데 그래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를 역시 프랑스도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 나라 출신으로 왔던 그 사람들이 막상 프랑스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죠. 예. 거기서 또 자국민들을 관해도 차별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겪게 된다. 그 와중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방산주가 또 뜬다. 자, 방산주가 뜹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자, 프랑스 같은 경우 다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쏘, 알스톰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대형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산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애들 BAE 시스템 이런 데서도 이제 방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선 여러 장비들을 도입을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 여기 들어가는 자 나토 규격 그 소모품 이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앞으로 뜹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앞으로 뜰 수 있다. 방산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다. 궁금하면 초록 밴드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자, 세 번째, 금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뛴다. 자, 금과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 자, 원자재가 뜨는 이유가 뭘까요? 원자재는 왜 뜨느냐? 경기가 회복될 때. 경기 회복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생산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생산이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중국이 다시금 이제 공장 가동을 한다. 가동이 늘어난다. 기동이 이제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산업 소비가 호조를 보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지만 그냥 없는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이 자,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투자해야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되어야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경기가 돌아가는 것인데 현재 골드맨삭스의 서만타 다트 자, 댄 스트리벤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투자자 메모랜덤이라 그럽니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원자재 가격은 15% 상승할 수 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엄청나게 돈이 풀렸다. 돈이 풀림. 즉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경기 회복을 위해 가지고서 뭔가 활동을 하는 그 순간 돈이 돌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자 그동안에 풀렸던 유동성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속도를 붙여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일으킨다. 인플레를 일으킨다. 그럼 어떻게 됐냐? 이 돈이 증시나 채권이나 이런 금융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아간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한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에게 와주십시오. 초록 밴드로 오시면은 여러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매일 아침 8시에 와가지고서 들어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봤자 안 돼요. 지금은 어차피 장중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세 가지 그중에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 올라갈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분들 초록 밴드로 오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헤드라인 뉴스들에 대한 브리핑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금과 구리 가격이 조금씩 움직임을 주고 있다는 신호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정말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과 구리 관련주들 찾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들은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금과 구리 관련된 주식들이 큰 상승을 보이진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좀 일반적인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괜찮게 봐도 좋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구리 같은 거는 지금 방산 종목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복합 테마로 일단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금이 단순한 게 어떤 그 광업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안전 자산으로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부분이 산업재료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산업재로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특히 금 같은 경우 금사를 통해 가지고서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소재이다 보니까 이게 복합 테마로 역시 움직일 소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금과 구리 관련된 주식들을 볼 때는 복합 테마로 움직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금과 구리 관련주들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시로 넘어가서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강의에서 투시그마 기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인 개요를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오늘도 이어서 기법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투시그마 유니버스 트레이딩 요 관련된 이야기 지금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번 주 내내 도입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입을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어제 봤던 자, 여기에 분포표. 자, 표준 편차 분포표 이걸 보셨을 때 자,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투시그마의 정의는 이거였죠. 자, 9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확한 헌터킬러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1시그마, 자, 요 안에서만 논다. 자, 요 안에서만 노는데, 자, 요 안에서만 노는데, 자, 2시그마로 했을 때 95% 여기까지 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서는 좀 더 명중률을 높인다. 쉽게 얘기해서 적중률을 높인다. 자,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제 1000% 이상의 수익, 그 다음에 종목당 20% 이상의 그 수익률, 그 다음에 평균 기간 5.6일 이 정도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있는 이 도표 안에 있는 그 정확한 평균적인 통계, 이 통계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다음으로 자. 자산은 현물 자산과 자본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자, 현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투자하는 자산은 많습니다.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생도 있지만 파생은 여러분이 손대시면 안 되는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절대 손대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것들, 그 이외에도 현재 나오는 것들,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조각투자,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있죠. 신개념의 투자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이런 현물 자산이 있고 현물에 대한 자본 자산으로 나눠지는데 주식 채권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한마디로 권리증이죠. 권리증. 어떤 것? 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투자를 할 테니 너희들은 정해진 기간에, 지정된 기간에 나에게 여기에 대한 수익을 주고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다오라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 한마디로 프로미스죠. 여기에서 promissory note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속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런 권리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사느냐, 그리고 이 종이 한 짝, 그 권리증 하나가 과연 얼마짜리의 가치를 가지느냐를 가지고 시장에서, 즉 증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이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걸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투자할 때의 이 자본의 유동성 지표가 바로 단기, 그 다음에 고변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지금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 시작하죠. 여기에 자 2008년도 잠깐만요. 여기에 잠깐 제가 했는데 다시 한번.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넘어갑니다. 08년도 금융위기. 금융위기 당시 우리 헬리콥터 밴, 자, 우리 벤 버냉키.
그러면 우리의 버냉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느냐? 돈을 엄청나게 뿌렸죠. 헬리콥터로 뿌렸다. 헬리콥터 밴이라고 불렸죠. 헬리콥터로 돈 뿌렸다. 헬리콥터 밴께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 2018년도부터 해서 조금씩 QT를 할까 말까 그랬어요. 자, 양적 긴축을 할까 말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2020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자,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오기 이전에 또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 다시 또 2019년에는 제로금리로 다시 회귀했어요. 0% 제로금리로 회귀를 했었어. 왜? 이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뭔가 터질 위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제로금리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오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느냐? 돈이 더 풀렸어요. 돈이 더 풀렸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2조에서 2008년도 이전에 대략 한 3조 달러 미만이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9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7.8조까지 7.8조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 프레드 즉 연준의 그 샌루이스 연준의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변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돈은 많이 풀렸는데 경기는 생각보다 늘지 않았어.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자본의 유동성, 이게 현물 자산, 자본 자산 가질 것 없이 단기적으로 고도로 변동성을 가진다. 자, volatility라 그럽니다. volatility. 자, 유동성이라 그러죠. volatility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돈 풀린 양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1,000원 하는 대파가 3,000원이 돼도 1,000원 하던 물건이 3,000원이 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서 그런 가운데서도 QT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중앙정부의 중앙은행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다시 넘어가서 주식시장의 자본들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자본들은 유동성이 크고 변동성도 커졌다. 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 돈이 갈 때를 찾다. 처음에 이제 채권 갔다가 채권에서 안 되니까 주식으로 갑니다. 주식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부동산까지 간다. 부동산까지도 들어간다. 자, 최종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크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채권하고 주식들이 엄청나게 이제 돈을 그동안 시장에 풀려 있는 유통되고 있는 그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주식시장의 자본들이 유동성이 커가지고 그동안에 예전에는 천천히 움직이던 것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자주 움직이는 이런 변동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런 고유동성에 대응하는 헌터킬러 형식표. 자, 헌터킬러 타입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게 뭐 군대에서 쓰는 용어죠. 헌터킬러. 자, 뭐냐면은 한번 조준을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아무리 탱크가 움직여도 그걸 거기에다가 계속 겨누고 있는 것. 그래서 사통이라고 하죠. 사격 통제 장치 중에 사통 장치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종목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한마디로 돈 잘 벌고 배당 잘 주고 배당 잘 주는 배당 잘 줘요. 그리고 거기다 또 거기다가 또 현금도 유보가 많어. 현금 유보도 많어. 이런 종목은 잘 없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 그 종목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대로 딱 겨누어 놓고 있다가 언제든지 자 매수 포인트가 나올 때 쏴가지고 잡을 수 있는 헌터 킬러형 이런 사통형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서가 필요해진다.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투 시그마 유니버설 트레이딩에서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으로 기본적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자, 그래서 재무제표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 사항을 알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섞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략 바닥 지표를 잡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까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움직임. 바닥 지표란 건 뭐냐면은 대략적인 움직임.
대략적. 자,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우리들 이제 일반적인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시그마, 원 시그마. 자, 여기 나오는 거죠. 요거를 찾는데 보통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를 복합으로 했을 때 70%까지 올라갈 수 68.7% 거기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바닥 지표를 정확하게 잡았을 때 아무리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기본적인 원 시그마 68.7% 이 정도의 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투 시그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저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95%의 적중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들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요, 추가적인 강의와 함께 질문도 하실 수 있도록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추가적인 기법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교시에서는요, 오늘장의 강세 테마들을 점쳐보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그간의 히든 종목 탑 10 종목들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1월 8일 공략했던 성우하이텍이 24%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3월 21일 공략했던 3일제약이 저희가 엊그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3거래일 만에 20% 넘는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공략했던 A프로젠이 2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투자 관련된 종목으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30% 수익률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미국 주식으로 KLAC 공략했습니다. 32%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5위에는 YIK가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1월 17일 공략했던 RS 오토메이션이 지난주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50% 수익률을 넘겼고요. 3위에는 GST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 80% 가까운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크피아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여러 가지로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죠. 상한가에 이어서 어제도 급등세 이어가면서 오늘까지도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87% 수익률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이었습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고요. 88,000원 매수가를 들여서 38만 원의 수익 실현 완료한 종목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최근에 1000%를 달성했습니다. 그게 불과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들어서 1100% 누적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20% 넘는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잠시 뒤에 리뷰로도 만나보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세 테마를 미리 점쳐보면서 히든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테마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장 강세 테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자, 95% 투시그마의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CXL 반도체 현재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만 지금 특히나 올라갑니다. HBM 메모리 관련된 CXL 반도체 이쪽 중요하게 봐야 되고 다음으로 2차 전지 지금 조금 빠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2차 전지에 상당히 많은 그 자금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게임,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정유화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의 섹터 정도에 지금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종목 보면은 센즈랩부터 해가지고서 성호전기 그리고 ISC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봅니다. 자, 센즈랩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현재 보안기술 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자, 센즈랩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작은 시총 자체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덕분에 올라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제가 지금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움직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빠지는 자,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올라가 있다가
여기서 올리려다가 돌려 올리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보면은 여기 요 자리 이런데 계속해가지고 거래량은 꾸준하게 조금씩 들어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 일단 상한가를 주면서 한 번 더 여기서 약간 더 땡겨 올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센즈렉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요 재료, 협업에 대한 재료가 있는데 요 재료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성호전자 SK 시그넷에다가 현재 전기차 모듈 공급을 공급한다. 자, 시그넷이 보통 지금 북미향으로 해가지고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비상장입니다만, 자, 여기에다 모듈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은 것이 될 것이다. 또 전기 이륜차 쪽으로도 테마가 있으니까 봐야 되는 게 성호전자인데요. 현재 최고점 20.53%까지 올라갔던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오늘 드디어 최근 들어가지고 며칠 사이에 한번 이렇게 튀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ISC입니다. 자, 반도체 검사용 소켓 관련주, 자, 후공정 관련주 좀 실적 개선 기대감. 자, HBM 메모리가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나 다른 쪽에다 더욱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돌면서 이 실적 기대감에 급등을 했고 최대치 6.78%. 많이 안 올라갔다 그러실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시총이 거의 2조 원이죠. 2조 원짜리 시총에 이 종목이 6%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조금 쉬어가는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고 굉장히 탄탄한 거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알아봤습니다. CXL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과 은행, 정유화학 쪽까지도 오늘 좀 주목해볼 테마들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전문가님?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우선은 그 2차 전지. 예, 여러분들 환호하실 거라고 제가 봐요. 예, 2차 전지 일단은 먼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 그중에서 폐배터리 쪽을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역시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정유화학을 조금 더 봐주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지금 같은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정유화학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폐배터리 쪽으로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정유화학 쪽으로도 관련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분들 통해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1100%를 넘겼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만들어낸 누적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빠르게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던 3일 제약 3거래일 만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20% 넘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3일 제약부터 오늘의 리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제약 안과 관련 종목이죠. 아까 안약 같은 것들 지금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여기서 파이프라인 늘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11.63%지만 아까 같은 경우 최고 22%가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봤을 때도 3일 제약은 굉장히 탄탄한 본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괜찮고요. 또 지금 여기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셨을 때 제가 3거래일, 자, 여기 이 자리에서, 자, 여기에서 양봉이 3번 나오고 난 다음에 쉬어가는 요 자리, 그러면서도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 여기에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타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종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늘 같은 경우 22% 올라가는 이런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천천히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은 의외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흥 SEC, 얘는 지금 현재 4% 올라가고 있네요. 예, 올라가는 게 조금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이상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24%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를 고르게 됐느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죠? 정석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60일선 이격도 벌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천천히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은 기세라는 걸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3월 달에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하루에 한 종목씩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종목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히든 종목들, 자세한 종목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주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별이 몇 개? 별이 6개. 아, 좋습니다. 네.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 소부장 섹터 아주 이게 이제는 모바일 디스플레이만 해가지고도 모르는데 이제는 자동차 소부장까지 나왔다. 자, 이게 아주 제대로 된 복합 테마죠. 복합 테마. 늘 말씀드립니다. 복합 테마다. 예, 이 복합 테마의 장점은 뭐다? 하나의 모멘텀이 끝났을 때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부스트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100%, 200%까지 올라가는 혹은 그 이상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다? 테마가 얼마나 엮여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 LCD 부품에 대한 증가, 요거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짧게 보면 안 되고 상당히 길게 가져가는 좀 장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봤을 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좀 흔들흔들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봤을 때 아주 크게 이렇게 한번 움직여줬던 이런 분야가 있고, 두 번째로 여기에 봤을 때는 2018년, 19년 이때 당시에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이런 종목이다. 자,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두 번 잡았죠. 그리고서 다시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만큼 있고요. 이전에 또 깔려있는 이만큼의 또 거래량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강하게 그리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다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모바일과 자동차 소부장까지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급등을 보였던 전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2시간가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마감 전략도 짚어볼 거고요. 그 전에 중국 시황과 미국 시황까지도 자세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그럼 지금부터 중국과 미국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 이번에는 부동산만 하더니만 이제는 미중 갈등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에서 그야말로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고 중국 증시가 등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게 더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미국은 현재 이제는 너무 고점이다. 내가 봐도 너무 높아라고 얘기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기가 겁나네라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미국 증시. 너무 높은 자리에서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상황에 왔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국 증시 샹하이하고 션전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 자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3흑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저항대를 넘지를 못하고 있다. 특히나 이것이 이제는 부동산 플러스 무역 분쟁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었죠. 3흑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에 있는 요 상당히 길게 좁게 있는 이 평행하는 요 횡보 구간을 잘 넘어가고 지켜주고서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게 그죠.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리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와 있다. 요거 되게 위험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여기 션전도 역시 마찬가지 3흑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여기에서 아주 짧은 데서 횡보 구간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다. 자, 요 횡보 구간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좀 더 꺾어지는 상당히 완만하지만 하락 추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홍콩은 자, 여기서 샹강은 여기서 지금 딱 지켜줬죠. 그러니까 이 좁은
요 사이에서 계속해가지고서 횡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은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 여기에서 다시금 모멘텀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양 조치, 홍콩에 대한 특별한 부양 조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양 조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요거 보시고, 대만의 자치엔, 타이완 자치엔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죠. 십자가 2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흑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2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과연 TSMC가 얼마나, 자, TSMC에 지금 현재 걸려있는 이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서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미국 증보입니다. 미국장 지금 현재 이틀을 연속으로 해서 2흑 나왔고요. 다우존스가 지금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2위로 신고가를 만들어주기에는 약간 힘이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하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스닥이 지금 현재 16,500선을 갔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는데 양봉인데 하락. 자, 이건 뭐냐? 올라가곤 있어요. 올라가려고 지금 힘을 쓰고 아직은 있다. 즉 자금 유입은 있다. 자금 유입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주 위험한 신호인데, 무슨 뜻이냐? 물량을 넘기고 있다. 누가? 자, 우리의 기관과 헤지펀드가, 헤지가 개인들한테 전부 다 떠넘기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S&P 500 3흑이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5,200을 간신히 지금 지키고는 있지만 골드만은 6,000 간다 그러고서는 지금 바람을 넣어놓고서는 열심히 오히려 뒤에서 거꾸로 뭔가 공매도 쳤을 확률도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오늘 여러 가지 내구재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 기대 심리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요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이틀 연속해가지고 떨어진데 나스닥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나스닥도 오늘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떨어질 확률이 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미국장의 전략 포인트 2가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구재 주문 관련 사항 2번째. 그다음에 소비자 기대 심리 요 2가지가 오늘 발표가 납니다. 자, 밤 10시 반, 그 다음에 밤 12시에 요 2개가 발표가 나는데, 요 때가 되었을 때, 자, 스케줄 매매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 같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자, 지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이때 아주 그냥 옵션은 요때 이제 흔들거립니다. 이거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자, 오늘, 자, 여기 나온 거, 장전에는 맥코믹, 자, 우리 후추 유명하죠? 맥코믹 후추 회사. 그다음에 TD 스낵스 여기도 이제 금융, 그다음에 루나 나오고, 그다음에 GDS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장 끝나고 나면은 게임스탑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비슷해요. 요 2개는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지금 생각보다는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떨어지기 쉬운 그런 장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회해 주시고, 자,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자, 조정이 조금 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자, 국내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코스피 21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0.09포인트. 자,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와 있죠. 자, 오후가 들어오면서 약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동안에 봤던 것들 중에서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가지 분야, 정유화학 쪽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먼저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전히 강세장으로 어느 것이 양매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개인이 1조 원 이상을 지금 매도를 한 반면 기관 5,848억 원, 그 다음에 외국인 4,363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 삼성전자 1.92%, SK하이닉스 4.96% 상승, HBM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관련돼서 지금 강하게 당겨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97%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19% 빠져서 현재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코스피 쪽은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의 시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급을 보면은 개인은 727억 원 매수, 그 다음에 기관이 175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 245억 원 매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약한 수급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자, 에코프로 BM 0.34%, 에코프로 0.31%.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에코프로의 양극재 관련된 자금들은 좀 빠지는 걸 보여주고 HLB 0.25% 상승, 알테오젠 0.47% 상승. 자, 이런 가운데서 오전까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오후가 되면서 조금씩 자금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 현재 2.25% 매도가 돼서 생각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약한 모습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이슈 속에서 미국과 중국 증시 시황들 짚어봤고 추가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투시그마 기법 배워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와 정유화학 조금 더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자동차 소부장 관련된 종목입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